쿠로의 주먹에 맞은 라이신은 바닥에 나가떨어지고 쿠로는 라이신이 쓰러졌는지 확인하려고 다가간다. 놀랍게도 라이신은 다시 일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로는 다시 한번 엑시드를 사용하여 라이신을 공격하지만 라이신은 아카네로부터 더 많은 테라를 받으며 공격을 막는다. 이때 쿠로는 물러서고 이부키는 아카네가 라이신을 돕는 이유를 의아해한다. 곧 쿠로와 라이신의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두 사람 모두 아리엘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거의 상쇄된다. 이부키와 아카네는 모두 자신의 계약자에게 충분한 테라를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카네가 이부키를 능가하며 결과적으로 라이신이 쿠로를 압도한다. 다른 한편 야쿠모는 전투의 여파를 느끼고 쿠로가 자신의 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공주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지만 리안나가 그를 위로한다. 이부키의 위치로 돌아와 쿠로는 레시안에게 많은 피해를 입지만 여전히 싸우려고 일어섭니다. 이부키와의 계약이 더욱 깊다는 사실이 전투에서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녀는 레시안과의 전투를 계속하며 라이신의 에너지 폭발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중에 있는 쿠로를 향해 에너지 폭발이 날아오지만 이부키가 에너지 폭발을 발사하여 공격을 무효화하고 쿠로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아카네는 이부키와 쿠로에게 신성한 땅을 떠날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의 길은 그들이 갈 곳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이부키는 아카네에게 레시안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지만 아카네는 자신의 의지라고 대답합니다. 쿠로는 아카네에서 레시안으로 향하는 테라 전송을 감지하고 아카네가 유일한 마스터 루트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이부키는 라이신이 과거에 유키를 이용하여 아카네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추측합니다. 아카네를 레시안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부키는 쿠로에게 더 많은 테라를 공급합니다. 그러자 쿠로는 자신보다 훨씬 강해진 라이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쿠로는 오빠와 싸우면서 고속으로 움직여 라이신이 공격을 제대로 적중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부키는 쿠로에게 테라를 집중시켜 그녀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쿠로는 오빠에게 광폭화하여 공중 엑시드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라이신은 공격에서 살아남고 쿠로의 테라에 이상한 점을 감지합니다. 몇 초간 고심하던 레시아는 쿠로의 막강한 힘의 원인을 깨닫고 단 한 방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엄청난 양의 테라를 이부키로부터 받은 쿠로는 압도적인 힘으로 라이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마침내 레시아는 쿠로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기술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제압합니다. 라이신의 힘의 영향으로 쿠로는 벽으로 날아갑니다. 그녀가 벽에 박히자 레시아는 쿠로에게 엑시드를 발동하여 수많은 잠든 테라창으로 그녀를 꿰뚫습니다. 엑시드의 효과가 사라지자 쿠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이부키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카네가 이부키를 따라가려 하지만 레시아는 그러지 못하게 막으며 그 순환에서는 테라가 그들의 계약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부키가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땅에 쓰러지며 아카네를 바라본 후 입으로 왜? 라고 중얼거립니다. 쿠로와 레시안의 싸움이 끝난 후 쿠로와 이부키는 의식을 잃고 땅에 누워있고 텐마는 위에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야쿠모는 리아나를 두고 쿠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쿠로를 찾으러 갑니다. 다른 한편 엑셀과 미카미는 이전 전투에서 회복하고 섬에서 함께 걷는 레시안과 아카네를 발견합니다. 라이신과 아카네가 료세키로 가는 길에 라이신은 텐마를 만나 자신의 진짜 의도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텐마는 라이신이 마사가미의 힘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이신은 궁금해하며 텐마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텐마가 역사학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라이신이 그녀에게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하며 대화는 끝납니다. 료세키를 보자 라이신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살아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합니다. 현재 라이신은 아카네와 싱크로를 하고 료세키를 파괴하기 시작하며 텐마는 멀리서 모든 일을 지켜봅니다. 몇 초 후 료세키가 파괴되고 테라 서지로 인해 섬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불행히도 료세키에서 악의 존재가 나타나 분위기에 증오와 어둠을 퍼뜨립니다. 사악한 비행 생물들이 때로 나와 라이신과 아카네를 공격하기 위해 어두운 차원문이 형성됩니다. 텐마는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검을 뽑아들고 그 생물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반면 라이신은 아카네가 다치지 않도록 여러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몇몇 비행 생물들은 라이신이 있는 동굴에서 탈출하여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다른 한편 야쿠모와 리안나는 엑셀을 만나는데 엑셀은 상황의 전개에 놀랍니다. 엑셀은 이부키 쪽을 가리키고 야쿠모는 그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사악한 생물 중 하나가 리안나의 위치로 날아오지만 야쿠모는 제때 뛰어들어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런 다음 야쿠모는 리안나와 싱크로하여 그 생물들과 싸우고 리안나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현장에 도착하여 몇몇 생물들을 죽입니다. 그 후 그녀는 생물들이 쿠로를 노리고 있으니 야쿠모가 쿠로를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몇 분 후 나무는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이부키를 소생시키지만 쿠로를 소생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이부키가 의식을 회복하자 나무는 그가 정신을 잃은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라이신의 위치로 돌아와 그는 아카네의 도움으로 마네툰 비행 생물들을 물리칩니다. 라이신은 마사가미들이 포털에서 나오게 하여 그들을 물리칠 작정입니다. 몇 년 전 라이신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전해들은 의식을 행하여 꿈을 보았습니다. 의식 후 그녀는 꿈이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고 장로들에게 밝힙니다. 그날 후에 그녀는 아들 라이신에게 쿠로의 주먹에 이상한 문장이 새겨져 있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마사가미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이신의 어머니는 라이신에게 수세기 동안 마사가미와 싸우는 데 사용되었던 보석을 건네주며 아카네가 마스터 루트가 된다면 최고의 테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장로들이 마사가미와의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쿠로를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에게서 이 모든 정보를 들은 라이신은 충격을 받고 해가 질 때까지 여동생의 죽음을 막기 위한 임무를 시작합니다. 라이신은 자신의 일족에 있는 모토스미, 타마스의 모임을 흩뜨리고 여동생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 배후에 있던 장로를 포함하여 모두 죽입니다. 그날 후에 라이신의 어머니는 레이세키에 묶여 매달리고 라이신이 싸워 마사가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자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죽인 후 라이신은 신성한 구역을 떠나 어머니의 지시대로 아카네와 계약을 맺으려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아카네가 바다에 추락했을 때 라이신은 그녀를 구출하여 손목에 1000개의 인을 새기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라이신은 날아다니는 생물들에게 에너지 빔을 발사하고 나무는 쿠로의 테라 이상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쿠로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존재라는 소문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혼란 속에서 리아나와 야쿠모의 싱크로율이 높아지면서 야쿠모는 생물들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이를 이용해 그는 초월 능력을 발휘하여 리아나를 공격하려는 많은 비행 생물들을 물리칩니다. 그 후 라이신이 마지막 비행 생물을 물리치자 섬에 있던 이부키와 다른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이상하게도 쿠로는 의식을 잃은 채 고통스러워 보이고 눈을 뜨자 지면에서 짙은 테라의 파동이 솟아나 마사가미로 형태를 드러냅니다. 마사가미는 라이신으로부터 수미터 떨어진 곳에 2명의 여성으로 나타나고 쿠로는 아직 변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그들 중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오빠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인 일을 포함해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존재가 라이신과 아카네 앞에 나타나자 라이신은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는 두 존재에게 에너지 투사체를 날리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합니다. 라이신과 마사가미 사이에 장대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땅에서 유충을 소환하며 섬 전체가 진동합니다. 진동의 충격으로 라이신은 아카네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활성화합니다. 전투는 마사가미가 섬 전체를 감염시키는 빈결 공격을 가해 날씨를 겨울과 같은 상태로 바꾸면서 계속됩니다. 엄청난 위력의 빈결 투사체는 엑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마법 방벽마저 뚫고 지나갑니다. 안개가 걷히자 마사가미는 라이신과 아카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초 후 쿠로와 이부키가 현장에 도착하고 이부키는 둘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으로 쿠로가 마사가미의 일원임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라이신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진심임을 보여주듯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그 후 그는 아카네와 싱크로하여 엑시드를 다시 활성화하여 그 존재들에 맞섭니다. 이번에는 그가 이전에 엑시드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소모되는 테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드는 마사가미를 물리칠 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그들은 라이신의 엑시드에 영향을 받은 후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반면 그 존재들은 라이신과 아카네에게 위험한 투영체들을 섬 전체에 걸쳐 보내며 반격합니다. 전투를 지켜보던 아카네는 이부키와 쿠로에게 떠날 것을 경고하고 라이신에게 계속해서 테라를 공급합니다. 잠시 후 라이신과 마사가미의 전투는 공중전으로 이어지고 라이신은 적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강력한 존재들이지만 라이신은 자신의 속도와 엄청난 힘으로 그들과 격렬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게다가 아카네가 수천 명의 힘을 이용해 라이신에게 더 많은 테라를 공급하자 라이신의 테라는 증폭됩니다. 더욱 강해진 라이신은 벽에 붙어 있는 마사가미에게 엑시드를 시도합니다. 라이신의 엑시드의 여파는 섬 전체를 뒤흔들고 그 과정에서 마사가미들의 몸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라이신의 힘으로는 마사가미를 쓰러뜨리기에 부족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도 재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사가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이부키와 다른 이들은 충격을 받고 공포에 질립니다. 마사가미가 재생을 시도하는 동안 라이신은 아카네로부터 더 많은 힘을 얻고 그 존재들에게 또 다른 엑시드를 날리려 준비합니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번개가 라이신에게 떨어지고 그것은 쿠로가 마사가미 안의 존재가 깨어나면서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쿠로가 마사가미의 힘을 사용하여 라이신과 싸우기 시작하자 이부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들처럼 매우 냉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며 평소의 자신이 아닙니다. 이어서 라이신과 쿠로의 격렬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서로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때 쿠로는 속도를 이용하여 라이신과 싸우고 모든 공격을 피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라이신이 틈을 노려 공격하지만 마사가미 중 하나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마사가미의 재생 능력에 전투를 지켜보던 나무는 놀랍니다. 순식간에 재생되는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수적으로 불리해진 라이신은 마사가미에게 큰 피해를 입고 아카네는 테라의 패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쿠로와 다른 존재들은 라이신을 쓰러뜨리고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수도꼭지에 모입니다. 세계의 운명이 걸린 위기 속에서 이부키는 쿠로를 걱정합니다. 만약 그녀가 존재들과 완전히 합쳐진다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편 야쿠모와 미카미는 마사가미가 하나가 되기 전에 전투를 벌일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 와중에 쿠로는 야쿠모, 미카미 엑셀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들을 땅에 넘어뜨립니다. 혼란 속에서 이부키는 쿠로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키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처음 만났던 때부터 현재까지 쿠로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선조의 차원에서 쿠로의 마음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부키와 쿠로의 대화 중 이부키는 쿠로에게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쿠로는 이부키의 조건에 동의하고 계약 문장이 재활성화됩니다. 현재 이부키는 의식을 되찾고 쿠로와 싱크로하여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레라를 공급합니다. 이 힘으로 그녀는 마사가미에게 일련의 초월 기술을 퍼부으며 맹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쿠로가 엄청난 힘을 얻었기에 초월 기술을 사용하여 마사가미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 와중에 이부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지만 레이신이 극적으로 나타나 그를 구합니다. 잠시 회복한 후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존재들을 바위에 내던지고 충격의 힘으로 그들은 바위에 갇힙니다. 순식간에 레이신은 아카네로부터 많은 테라를 흡수하고 압도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바위에 붙잡힌 존재들을 속박하고 강력한 전기를 흘려보내 레이신에게 마무리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만듭니다. 레이신이 마지막 공격을 가하기 직전 그는 여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준 이부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후 그는 모든 테라를 방출하며 마사가미에게 강력한 초월을 시전하여 마사가미를 쓰러뜨립니다. 초월의 효과로 마사가미는 죽고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레이신이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을 구했기에 쿠로는 비통하게 울부짖습니다. 레이신의 죽음 후 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땅에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쿠로가 섬에서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안 마사가미가 다시 섬에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형태가 없습니다. 마사가미가 다시 한번 섬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이부키와 쿠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두 존재는 그 차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로 합쳐집니다. 마사가미 두 명이 하나가 된 후 쿠로는 그들과 싸우지만 그들의 충돌 여파로 섬이 세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아카네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가 아카네 쪽으로 뛰어들고 야쿠모와 다른 이들은 섬의 조각에 매달립니다. 쿠로와 마사가미의 싸움은 계속되고 쿠로는 상대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마사가미가 쿠로에게 에너지 폭발을 날리지만 이부키가 자신의 테라를 방출하여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그 후 쿠로는 일어서서 싸움을 계속하고 이부키는 쿠로와의 동조를 강화하여 그녀에게 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이부키로부터 많은 테라를 받은 쿠로는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에 잠깁니다. 그 후 공중전이 벌어지고 양측은 치명적인 에너지 일격을 날리고 그것은 중립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마사가미의 결합된 힘이 증폭되었기에 그들은 쉽게 쿠로를 제압하고 그녀를 흡수하여 하나가 되려 합니다. 재흡수 과정에서 쿠로의 테라가 많이 소모되고 그 과정에서 이부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자 나무가 재빨리 움직여 마법을 사용하여 쿠로와 마사가미의 연결을 끊고 합체 과정을 방해하지만 마사가미가 발사한 에너지 폭발에 맞습니다. 그 와중에 아카네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부키와 융합하고 이부키에게 많은 테라를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쿠로의 몸을 통해 많은 테라가 흐르고 그녀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쿠로가 얻은 새로운 힘은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고 그녀는 놀라운 속도를 이용하여 마사가미와 싸웁니다. 이부키는 쿠로에게 엑시드를 사용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쿠로는 마무리 공격을 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며 1000배나 강력한 엑시드를 마사가미에게 사용합니다. 쿠로의 엑시드는 마사가미를 순식간에 분해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쿠로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축적된 모든 테라를 세상으로 되돌려보내 모두가 의식을 되찾도록 합니다. 이로써 신역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이부키는 혼란이 마침내 끝났다고 여깁니다. 신역에서의 사건 후 며칠이 지나자 인간들과 다른 모토츠미타마들은 의식을 회복하지만 정신을 잃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부키는 침대에서 일어나 배가 고프다며 부엌에서 양배추를 먹고 있는 쿠로를 발견합니다. 그날 아침 늦게 마카나 이부키 쿠로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은 아카네가 만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무는 아직 기록해야 할 일이 있다며 출국을 거부합니다. 그날 늦게 리아나는 야쿠모에게 점심을 주고 아카네는 이부키의 할아버지와 다른 몇몇 사람들을 공항으로 데려다 줍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무는 장난스럽게 야쿠모의 식사를 훔쳐 창문으로 나갑니다. 이부키의 할아버지가 떠난 후 이부키 아카네 쿠로는 활주로 근처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쿠로는 지구에 남아있어도 되는지 묻고 이부키는 혼자 신성한 구역에 머무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겠다고 동의합니다. 쿠로는 기뻐하며 이부키와 아카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아카네는 엑셀에게서 독일로 돌아간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해질녘 미카미는 차로 엑셀을 태우고 도시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후 한 소녀가 학교 친구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녀를 봤다고 이야기한 후 길을 건너려 합니다. 이부키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소녀가 길을 건너려는 것을 지켜봅니다. 길을 건너는 순간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소녀에게 돌진하고 이부키는 소녀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때맞춰 나타납니다. 이것은 도플갱거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쿠로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곤난무 이부키 야쿠모 쿠로는 도플레르 시스템을 멈추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시스템은 쿠로가 죽어야만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녀의 생명은 이부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쿠로는 이부키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권했던 음식이 먹고 싶어져 이부키와 함께 그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음식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부키와 쿠로는 판매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몇 분 후 벤으로 판매원이 도착합니다. 식사를 즐기는 동안 쿠로는 이부키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음날 쿠로는 아카네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하고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이부키는 식탁을 떠나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카네가 부르자 다시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후에 남무는 이부키에게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어 떠난다고 말합니다.
한편 쿠로는 길가에 서서 이부키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격렬하게 울었다. 그날 저녁 야쿠모는 의뢰인을 남겨두고 신역에 있는 쿠로에게 합류했다. 쿠로가 잠시 마사가미의 저주를 짊어지자 저주는 사라졌다. 자신의 도플갱거를 본 사람들은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치료가 다시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쿠로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신역에 자신을 봉인했다. 마사가미 패배 후 수년이 지나 아카네는 이부키와 결혼 준비를 한다. 수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쿠로는 동경 시내 거리를 걸으며 오빠를 찾았다. 도쿄시티에 처음 온 그녀는 오빠가 만든 세상에 대해 다른 점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아카네는 이부키와 통화를 하다가 그가 아직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장에 도착해서 그녀는 이부키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을 줍니다. 신성한 구역에서 쿠로의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레이 씨는 야쿠모와 훈련을 하며 스파링에서 그를 가볍게 이깁니다. 훈련 후 쿠로는 오빠에게 자신을 훈련시켜 달라고 간청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쿠로의 어머니는 쿠로에게 오빠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저녁 아카네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카네의 친구 한 명은 아카네에게 이부키에게 더 여성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둘 사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놀리듯 말합니다. 친구의 조언 때문에 아카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부키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느 날 쿠로는 플랫폼에 서서 전날 자신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던 이부키를 봅니다. 몇 분 후 마유는 길을 건너다 채 치여 죽습니다. 장면에서 쿠로는 마유가 뿌리가 아니며 어떤 부족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한 후 도망쳤다고 밝힙니다. 다음날 쿠로의 개인 푸니푸니는 이부키의 냄새를 맡고 이부키의 집으로 그녀를 안내합니다. 그날 저녁 아카네는 이부키의 집에 도착하여 개가문에서 짖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쿠로를 발견합니다. 게다가 아카네는 쿠로와 그녀의 개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사러 나갑니다. 이부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쿠로가 냉장고에서 양배추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날 저녁 이부키에게서 쫓겨난 쿠로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이부키가 식사를 가지고 와 쿠로에게 건넨다. 이부키와 시간을 보낸 후 쿠로는 더 이상 이부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떠나기로 한다. 쿠로가 떠나려는 순간 세이지의 부하들에게 포위당한다. 결국 이부키는 죽고 쿠로는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쿠로는 이부키의 시신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온 후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심장을 교환하며 계약을 맺는다. 몇 년 후 아카네는 카이온지 본부에 홀로 서서 이부키를 깊이 생각한다. 그녀는 그를 매우 그리워하며 두 사람이 처음 키스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같은 날 오후 쿠로는 도쿄의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의식불명 상태인 계약자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때 쿠로가 미카미와 싸우는 동안 이부키는 멀리서 미카미가 죽은 계약자 신고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부키와 다른 이들이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쿠로는 잠 못 이루고 아카네는 그녀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쿠로는 이부키가 서브이기 때문에 그가 테라를 계속 사용하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쿠로는 이부키가 어느 정도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아카네는 그녀를 위로하려 합니다. 이부키가 깨어났을 때 그는 약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아카네는 이부키를 보고 오랜만에 그를 만난 기쁨에 그를 껴안습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레이카의 분노로부터 구하려던 헬기 사고 후 바다에 추락합니다. 헬기가 바다에 추락한 지 몇 분 후 라이시는 물속으로 들어가 아카네를 구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가 준 보석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와 계약을 맺습니다. 마사가미를 물리칠 수 있다면 이부키는 임박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아카네는 라이신과 함께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이부키의 삶에서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어 쿠로는 이부키와 아카네의 합쳐진 테라를 수천 명을 통해 흡수한 후 마사가미를 물리칩니다. 마사가미를 물리친 후 며칠 후 이부키는 쿠로가 신성한 구역에서 혼자 살지 않도록 도쿄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날 저녁 이부키는 학생이 죽는 것을 막으면서 마사가미의 저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부키 쿠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주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쿠로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도시를 떠나 신성한 구역에 머무릅니다. 마사가미 패배 후 며칠 후 쿠라키는 평범한 시민처럼 도쿄 시내 거리를 걷습니다. 그는 카이온지 그룹이 수십억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게시판을 봅니다. 현재 아카네는 하객들의 축하 속에 이부키와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혼식장을 걸어갑니다. 약 10년 전 엑셀의 오빠 클라우스는 그녀의 품에서 죽습니다. 슈타이너는 그림자에서 나와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엑셀이 기억을 잃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계약을 맺고 복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죽음 후 몇 달 후 엑셀은 슈타이너의 복수를 다짐하며 어느 저녁 미카미를 만납니다. 미카미와의 회의에서 엑셀은 미카미와 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미카미의 관심을 끄는 보상을 포함합니다. 미카미는 레이신 자신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엑셀과 함께 복수의 길을 걷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느 저녁 이부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그는 할아버지 쿠로 야쿠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그 자리에서 쿠로는 이부키가 의식이 있는 것을 기뻐하며 빨리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날 저녁 후에 미카미는 엑셀의 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엑셀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레이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 평면에서 레이신의 테라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의 외모 때문에 미카미는 그녀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엑셀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엑셀이 미카미의 집에 도착한 후 미카미의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미카미 계좌로 송금합니다. 과거 클라우스가 살아있던 시절 엑셀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엑셀이 가족의 책임을 졌습니다. 클라우스는 여동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엑셀은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들의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고 엑셀은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슈타이너가 그림자에서 나와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엑셀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슈타이너는 엑셀이 참여하게 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토츠미타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악한 모토츠미타마들이 엑셀의 마을을 공격한 장본인이라고 밝힙니다. 아직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엑셀은 슈타이너와 계약을 맺어 그를 돕기로 합니다. 미카미의 집으로 돌아온 엑셀은 미카미가 엑셀의 냄새를 놀리자 미카미에게서 돈을 받고 차를 마신 후 샤워를 하러 간다. 한편 사악한 모토츠미타마가 미카미의 집으로 향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벤의 부족의 족장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미카미의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엑셀은 고귀한 자에게 합류하여 당시 구스타프 장군에게 환영받았다. 그녀가 부대에 합류한 지 며칠 후 그녀는 한계까지 몰리는 훈련을 시작했다. 몇 달간의 훈련 후 그녀는 슈타이너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특정 장소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슈타이너는 엑셀 옆에 앉아 지금까지 가까웠던 두 사람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보석을 선물한다. 샤워실에서 엑셀은 그 보석을 바라보다가 기절한다. 몇 분 후 미카미는 욕실에 도착하여 의식을 잃는 엑셀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엑셀을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섭니다. 미카미가 집 밖으로 나서면서 그녀는 고인이 된 계약자 신고를 깊이 생각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곧적 모토츠미타마와 그의 부족원들이 미카미의 집에 도착하는 동안 미카미는 엑셀을 데리러 집으로 들어갑니다. 미카미가 엑셀의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엑셀이 의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다가오는 위험을 알립니다. 한편 집은 이때 부분적으로 불이 붙었고 미카미는 곧 닥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엑셀과 함께 창문으로 나갑니다. 땅에 착지하자 정장을 입은 부족원들이 미카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들을 격퇴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부족원들에게 제압당하고 몇 초간의 싸움 끝에 압도당합니다. 그러자 부족의 지도자가 나와 미카미를 향해 불을 뿜는 인공 천마들을 소환합니다. 불이 미카미에게 닿기 전에 엑셀이 헥스월로 미카미를 보호합니다. 그 와중에 미카미는 싸움의 기회를 포착하여 엑셀과 싱크로합니다. 모토츠미타마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미카미에게 계약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카미가 엑시드를 사용하여 그의 얼굴을 망가뜨리자
그는 곧 대가를 치릅니다. 이후 부족권들은 대부분 쓰러져 있고 일부는 죽거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엑셀은 미카미가 자신의 몰래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엑셀은 다른 사람과 융합하기 전에 슈타이너를 놓고 싶어 했지만 미카미는 엑셀의 늙어감을 이유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신고의 사진이 있는 미카미의 집이 불길에 휩싸이자 미카미는 신고의 기억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미카미는 엑셀과 함께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며 도시를 벗어납니다. 끝!